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올 2분기 가계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제자리 걸음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주는 등 빈부격차만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남권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오늘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출고가는 98만 원대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최대 48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P2P 금융업체와 농협은행이 손잡고 만든 대환대출 상품 출시가 금융감독원 규제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고금리의 카드론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날만 기다리던 신청자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소비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1년 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금리 여파로 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등 재산 소득이 9.8%나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가계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은 351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 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 지출은 249만 4천 원으로 1년 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 성향은 70.9%로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 70만 9천 원을 썼다는 뜻으로 이른 역대 최저치입니다. 한편 2분기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줄면서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9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지만 소득 5분위는 821만 3천 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가 급등에 시가총액이 불어나면서 일본 시총 대장주인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어제 5% 가까이 급등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운 겁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13% 오른 167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동반 매수한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타 법인을 중심으로 강한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110억 달러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총 순위는 전 거래일 기준 24위로 뛰어올라 27위인 일본의 대장주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전 세계 시총 1위 애플에 비하면 여전히 35% 수준이지만 세계 13위로 아시아 대장주인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곧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8조 원대의 깜짝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를 시작하는 갤럭시 노트 7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연매출 200조 원, 영업이익 30조 원 시대를 사상 두 번째로 맞을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더해져 삼성전자의 랠리에 힘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증권사 22곳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평균 180만 원, 일부에서는 200만 원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6% 오르며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간 상승폭이 줄었지만 전주부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동남권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한 달간 상승폭이 계속 줄었지만 지난주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습니다. 이달 초와 비교해 0.05%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구별로 보면 강동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 순으로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강동구에선 둔촌 주공아파트가 750에서 2,5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관리처분총회 전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앞두고 매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고덕주공 2, 3단지도 이번 주 250에서 3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강남구에선 오늘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DH 아너힐즈의 모델하우스가 재오픈하면서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거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개포주공 3단지 전용 49제곱미터의 경우 10억 6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5월 10억 3,500만 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2,500만 원 올랐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도 1,500에서 5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압구정지구 개발 기본계획 발표가 10월께로 늦춰졌지만 기대감이 높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분양에 성공하면 급격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이 오늘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공급되는데요. 이 통사별 최대 얼마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프로모션들이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출고가는 98만 8,900원, 64GB 저장 공간에 색상은 실버 티타늄과 골드 플래티넘, 블루 코랄 등 3종입니다. 이 통사별 최대 공시 지원금은 LG U+가 26만 4천원, SK텔레콤이 24만 8천원, KT가 24만 7천원입니다. 월 6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실구매 가격은 LG U+가 80만 7천원, KT가 81만 6,400원, SK텔레콤이 81만 5,600원입니다. 하지만 선택 약정을 택하거나 이통사별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선택 약정은 약정 기간 동안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5구 요금제의 경우 지원금 할인은 16만 3,300원이지만 선택 약정을 택하면 24개월간 총 31만 6,8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T삼성카드2 V2로 노트7을 할부 결제할 경우 2년간 최대 48만 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줍니다. KT의 프리미엄 슈퍼 할부 카드도 최대 48만 원을 아낄 수 있고 LG U+의 라이트 플랜 신한카드는 단말기 구매 시 10만 원 할인, 2년간 최대 36만 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줍니다. 이통 3사는 오늘 오전부터 각 직영점에서 다양한 판촉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1,01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신규 발행 주식수는 1억 5,912만 주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이 삼정 KPMG에 의뢰한 삼성중공업의 경영 진단 결과 최악의 경우 1조 6천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며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해도 약 9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업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규 대출이 여의치 않다며 불확실한 시장 상황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사 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받은 매도자들 일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 대상자 수백 명에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 차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세종시 2생활권 아파트는 작년 10월쯤 대부분 전매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시 분양권 웃돈은 1억 원 가까이 형성됐습니다. 국세청은 매도자들이 다운 계약을 했거나 전매 금지 기간에 거래한 뒤 뒤늦게 거래 신고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운 계약을 한 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 양도세 40%를 납부하고 가산세 40%를 더 내면 됩니다. 여기에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할인해 줍니다. 반면 전매 금지 기간에 거래를 했을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들은 스스로 불법 사실을 밝히고 벌금을 낼지 받아보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낼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P2P 금융업체 서리컷이 농협은행과 손잡고 만든 대환대출 상품의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기관 투자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을 기다리던 사전 신청자들만 애타게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고금리 카드 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30% 경감받을 수 있는 P2P 대출 상품 NH 서리컷론. P2P 금융업체 서리컷과 농협은행이 협력해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이지만 금융감독원의 대출약관 심사에 가로막혀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서리컷 상품의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에게서 P2P 투자 금액을 모집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P2P 금융은 개인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지만 서리컷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기관에서 투자를 받는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더 필요하다며 서리컷 측에 기관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리컷은 기관 투자자가 법률에 명시된 전문 투자자임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기관의 실명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투자자 실명을 명시하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마다 금감원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는 등 원활한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금감원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P2P 상품이 처음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미 서리컷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린 데다 금감원 또한 앞서 P2P 업체 피플펀드와 전북은행의 협력 모델을 승인한 바 있어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 더 안전한 방안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 상품 출시가 지연되는 부분이 매우 당혹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금리 카드론을 낮은 금리의 농협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서리컷 상품을 신청한 2,700여 명의 대기자들은 승인이 날 때까지 애타게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시장이 연간 1,500억 원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유산균의 인기가 높아지자 유산균을 활용한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담은 초콜릿부터 우유까지 유산균의 변화가 다채롭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롯데푸드 파스테르의 LB9 유산균 우유. 롯데푸드가 독자 개발한 김치율의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의 이름 LB9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유에 접목하여 LB9 우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초콜릿에도 살아있는 유산균이 담겼습니다. 롯데제과는 초콜릿 한 갑에 각각 10억 마리, 2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롯데제과의 샌드과자 UI의 크림에도 10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함유됐습니다.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제과 식품업계에서 유산균을 활용해 다채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유산균 시장은 2013년 800억 원에서 2015년 1,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올해 유산균 시장은 1,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롯데연구소는 기존 유산균보다 생존력이 높은 독자적인 유산균을 찾아내 식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도 유산균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면서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식물 유래 유산균을 찾는 것이 롯데푸드는 앞으로 자체 개발한 유산균 LB9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출시를 앞세워 LB9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유산균을 활용한 제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3거래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된 자금은 1조 808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이탈은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며 고점을 높인 데 따라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펀드 해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넘쳐나면서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MMF는 처음으로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직권 취소 조치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복지부 장관의 직권 취소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와 함께 직권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수당을 받은 청년에게 반환 의무는 없다며 실은 이를 환수할 수 없고 환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당 지급이 어렵게 된 대상 청년에게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청년수당 대상자 2,831명에게 철달치 5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69명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는 지급한 청년수당을 원칙적으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으로 유명세를 탄 개인 투자자 이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회원들의 장외 주식 투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흘리고 값싼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모바일 상품권을 안 받겠다며 발송자에게 되돌려주는 기능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 직불카드 결제 금액이 34억 7천만 달러로 1분기 대비 5.2%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3일 오후 2시부터 추석 연휴 기간 투입하는 국내선 임시 항공편에 대한 예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주말인 20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57만 대로 지난 주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더위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원한 생과일 주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 주스를 판매하는 곳이 늘어 주스를 소비하는 수요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마시는 생과일 주스 한 잔에 어느 정도 당이 들어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한 음료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다량의 설탕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생과일 주스 한 잔에 평균 55g의 당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g은 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 섭취 기준인 50g을 초과하는 것으로 주스 한 잔만 마셔도 WHO의 권고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하루 당 섭취 권고 기준의 3.5배인 제품도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분명 생과일 주스인데 왜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있는 걸까요? 원인은 바로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일로 만든 주스이기 때문에 천연 주스라 믿고 마시게 되지만 실제로 천연 주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초과한 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문가들은 설탕이나 시럽 등의 첨가당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당 중독과 비만,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판 중인 디저트나 청량음료 또는 가공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은 기억력 등 지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정제된 설탕의 섭취는 치매를 야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래 당분 자체는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당뇨를 비롯해서 비만이나 지방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첨가당이 들어가지 않고 과일 고유의 천연당으로 단맛을 낸 천연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우선 가공식품을 줄이시고 스낵이나 과자, 단맛의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줄이는 게 좋겠고요. 또 집에서 과일을 갈아 드신다면 껍질째 갈아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과일보다는 채소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 외에 안전한 가공식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믿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낯선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것을 골라야 합니다. 제품 후면에 부착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영양 성분표에는 열량과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등 9개 영양소가 의무적으로 표시돼 있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 8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류의 적정 수준 섭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적당한 단맛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단맛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바람결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한낮에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아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나들이길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내리고 강수량의 차이도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도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그리고 제주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에 속초와 강릉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광주 35도, 전주와 대구 34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리오올림픽에서는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향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자 개인 3라운드가 열리는 19일 금요일 브라질 리우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